네, 이제 종강이고요. 오늘 1년 동안 통합사회 하느라 고생이 많았고, 이제 이번 시간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석유, 석탄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기후변화가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미래 사회로 나아가면서 건전한 미래 사회를 위해서, 또 이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세계 시민으로서 어떤 삶의 방향을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빈칸이 없기 때문에 쭉 한번 읽어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기후변화라는 것은 이런 장기적인 기후의 평균적인 상태의 변화를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대표적으로 지구온난화가 있죠. 그러니까 원인으로는 이런 자연적인 요인도 있지만 인위적인 요인이 중요하죠. 우리가 방금 배웠던 화석에너지 사용 증가에 따라서 온실가스가 과도하게 배출되면서 온실 효과가 발생하고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는 이런 문제가 있었죠. 이로 인해서 빙하가 축소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해안 저지대가 침수되는 등의 다양한 피해를 입습니다. 이거 우리 통합사회 1에서 다 공부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쭉 읽고 넘어갈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미래 세대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과 환경을 손상하지 않으면서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발전,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고려한 발전이 이제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국제적 차원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이런 거 공부했었죠.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국제협약들 공부를 했었습니다. 교토의정서에서 기억해야 됐었던 거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가 이때 처음 도입이 되었다 라는 거 통합사회 1에서 공부를 했었으니까 기억을 좀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파리협정, 그러니까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차이점도 기억이 나죠.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어떤 제한을 했다면, 파리협정에서는 이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모두 포함한 이런 협정이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국가적 차원에서 뭐 이런 노력을 할 수가 있고요. 개인적 차원에서 여러분들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을 실천하는 게 좋겠죠. 공정무역 제품을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8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이제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이 좀 필요해요.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예측을 좀 해야 되고,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미래를 예측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래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점, 이게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전문가 합의법, 델파이 기법이라고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방법도 있고, 시나리오 기법은 다양한 미래를 가정한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비 등장 시나리오, 뭐 전쟁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한번 세워보는 거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점. 자, 그래서 미래 사회의 모습을 예측했을 때 지금 국가 간 협력, 국가 간 갈등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협력을 하고 있지만 언젠간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갈등을 하고 있지만 언젠간 협력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공간과 삶의 변화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약간 맞다 틀리다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제가 여기서 어떤 문제를 냈냐, 제시문을 주고 그 제시문을 추론하는 그런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읽어보고, 이 제시문은 이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맞춰낼 수 있는 그런 독서적인 어떤 문해력이 필요한 이런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긍정적인 측면이 이런 거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연결 사이가 등장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고, 뭐 이런 난치병이 해결 가능하고 식량 생산량이 증가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실업 문제가 증가하기도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라는 거죠. 생태환경의 변화도 그래요. 이제 우리 지구온난화가 생기다 보니까 지구온도가 상승하게 되면서 북극항로 이용이 활발해진다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문제는 생물종 다양성이 감소합니다. 추운 지역에서 사는 애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농업 생산량이 하락한다라는 문제가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우리나라만을 위한 어떤 정책보다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이 나라의 국민이야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 나는 전 세계의 어떤 세계 시민이야 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인간의 존엄성, 자유평등을 중시하고 개방적 태도와 관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세계의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잘 살아가야 된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통합사회2가 마무리가 됩니다. 아이고 소리가 안 나네. 자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통합사회2가 마무리가 되고요. 완강을 축하하고 이제 뭐 시험 문제도 쉽다라고 말은 못 해주겠지만 어쨌든 시험 문제 이제 1차 고사 때보다는 쉽게 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1차 고사 때보다는 쉽게 냈고 경제 쪽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쪽에서 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나머지가 이제 4단원, 5단원에서 나눠서 나오는데 자원이나 인구 쪽에서는 인구 통계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통계 많이 냈고 이 자원도 통계를 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대단원, 4단원은 내긴 냈는데 이제 우리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이거 한번 그 정지 눌러줄래?